네, 북한을 향한 심리전, 그 핵심은 대북 확성기 방송인데요. 10km쯤은 소리가 전달돼야 된다는데 3km밖에 도달이 안 된다는군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자, 관련된 외교안보 소식, 성주의 삭발식 때문에 신이 난 중국 방송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 차장, 이 장면이죠. 네, 중국 CCTV의 영문 방송이 현재 성주에서 어제 열린 성주 주민들의 1000명이 참여한 삭발식을 생중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파원을 직접 보내서 생중계를 했는데 무려 3분 24초 동안 리포트에 담아서 내보냈습니다. 결국은 성주 국민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에서 성주로 인한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 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특파원까지 보내 생중계를 한 건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장면, 제가 저 방송 들어보니까요. 생중계로 3분 이상 보도를 했고, 시간 단위로 계속 현장을 연결했다 그러는데요. 자, 광복절,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날이라면서 그날을 맞아 성주 주민들이 다 일어났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저 방송이 중국어로 나간 방송이 아니고 영어로 나간 방송이에요. 영어로 나간 방송이었습니다. 대외용이죠. 저 방송을 중국의 인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방송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가 반대하는 시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외용으로만 방송한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국 언론이 이렇게 한국의 사드 관련된 그 성주군의 반대 시위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인민일보나 환구15의 영문판, 중국어판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게 생겼습니다. 이건 이제 영자로 된 환구15의 영문판인데 사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다는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천 차장,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가 했던 얘기는 인용했다면서 보도를 한 건데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에 박 대통령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탄핵 요구가 나올 거다. 그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한국 언론에 얘기한 것을 중국 언론이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많이 듣게 됩니다. 실제로 사드 때문에 탄핵까지 야당이 갈 겁니까? 라는 질문 받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상곤 대표에게 들어보니까 이거 황당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과연 그런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인민일보가 국민의 목소리를 귀를 막고 있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토론회 발언을 전했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거든요. 거두절미하고 그냥 이제 편의적으로 인용한 것이라고 이제 보고요. 중국이 말이죠.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탄핵이 구체화될 가능성 거의 없다 하는 이야기도 이제 한 두세 번 더 붙였거든요. 김상곤 후보의 발언을 중국 측이 왜곡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약간 이제 변용한 거라고 봐야죠. 변용과 왜곡은 어떻게 다르죠? 왜곡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자, 사실관계를 좀 천상일 차장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좀 뒤틀린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 5일 날, 11일 전이죠. 그 한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토론 참여 시민이 질문을 하기를 사드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김상곤 후보자가 국민 목소리에 계속 귀를 막고 있다면 탄핵 주장도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왜곡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 텍스트만 놓고 그 발언만 딱 놓고 보자면 탄핵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될 수 있는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저게 이제 중국 측에 빌미를 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본문을 인용한 것도 대체로 비슷하게 했습니다.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직접 인용은 아닙니다만 자극이 그러니까 그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사드가 박 대통령 탄핵에 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사드 때문에 탄핵 위기까지 몰렸다 이런 거를 중국 매체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중국 매체들의 wishful thinking이죠. 네. 하다 안 되니까 저런 것까지 해보는 거고 우리 야당 대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건데 우리 정치인들 저런 데 이용되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성주 얘기는 어제 골프장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골프장에 롯데가 갖고 있는 골프장에 세우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내일 국방장관의 성주 방문을 앞두고 경북도지사는 두 가지 얘기를 했군요. 꼭 성산포대만을 고집하지 말자는 거 하나랑 성주 국민께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불가피성이 있다는 거 충분히 헤아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관용 지사가 지금 3연임을 해서 네. 다음엔 출마를 못 하십니다. 근데 저분이 네. 상당히 정치력이 있는 분인데요. 처음부터 제3안을 한번 하자 검토를 주장을 네. 했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뭐 안 되는 것처럼 되다가 지금은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저분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원자력 발전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원자력 시설을 경상북도로 끌고 와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원자력 클러스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들이 다 못하고 하기 싫은 걸 갖고 왔을 때 그걸 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내면은 부가 쌓이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방부에서 원하는 거는 성주 주민이나 어떤 그 지역에서 딴 데로 바꿔달라고 하면 검토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 제안을 지금 그 성주 군수께서는 직접 머리를 깎고 반대하시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상급자인 지사께서 나오셔가지고 한번 대안을 던지신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내일 국방장관 갑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은 뭔가 좀 다른 게 나올까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계속 우리 정부의 논리를 설득하는 게 될까요?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예상은 막상 벌어져 봐야 되는데 지금 가장 좋은 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주에서 계속 반대한다면은 차라리 법률적으로 해보자 하고 재판을 걸어주면 거기에 대한 판결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내일 저 장관이 가서 설명하다가 또 시위가 나오고 하게 되면은 좀 꼬이겠죠. 지금은 네. 예측하기 좀 힘듭니다. 법률로 이렇게 해결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안보 문제를 또 이제 법원의 판결에 맡긴다는 것은 앞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 같아서 좋지 않고, 네. 그다음에 아마 현재 머리를 깎는 저런 분위기라면 한민구 장관이 내려갔다 하더라도 성주 군민들이 입장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 부분은 한민구 장관 순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이 국민들을 네. 초청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좀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성주에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책도 좀 얘기를 하고 그래야 네. 좀 설득이 가능하지. 네. 뭐 이렇게 국방부 장관 차원에서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이제 투쟁이 성주 군민 이제 투쟁위 쪽에서는 아직까지 제3 후보 지역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벌써 네. 이제 성주 배치가 결정된 게 한 달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조금씩 힘들고 이제 지쳐가는 어제 물론 삭발식을 했습니다만 이 대안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동안에는 뭐 금수면 염석봉산이나 수륜면에 까치산 등이 거론됐을 때만 하더라도 절대 사무보지 안 된다. 라고 했던 것이 최근에 네. 이제 골프장, 그러니까 그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한 18km 북쪽에 위치한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 골프장 인근 임야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또 국방부 관계자가 다녀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긴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더 고지되고 하기 때문에 네. 좀 안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주 국민들은 저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김천 쪽에서 또 가까워졌거든요. 네. 김천 쪽에서 또 지금 반대하려는 또 움직임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할지 내일 한민구 장관이 내려가서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오늘 김광립 정책위 의장도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아직 뭐라고 뾰족하게 말하기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듣겠습니다. 노 코멘트. 노 코멘트. 성주 국민들이 제3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제 투쟁위를 얘기하면은 그걸 검토해보겠다. 네. 지금 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저 대안을 하자는 검토는 성주에서 목소리가 나왔었죠. 성주에 있는 향군, 그다음에 평통 등 어떤 그 안보단체 쪽에서는 제3의 장소라면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투쟁이 하나만 바라보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오는데 지금 김광림 의원이나 이런 분들 또는 이제 김관용 지사 같은 분들이 굉장히 유연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좀 띄워주시면은 이미 청주에서 어떤 이 성산포대를 말고 좀 다른 데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네. 저는 풀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내일은 이제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까지 직접 한국에 온다면서요. 그만큼 미국이 이걸 꼭 해결하고 싶은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나 보죠? 아닙니다. 이게 자꾸 네.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뭐 오비 일학이라 그럴까 이게 네. 저도 궁금해서 몇 군데 취재를 해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MD 청장이 다녀간 거 그다음에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이 왔다 갔죠. 이번에 네. 이제 육군 총장이 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 신임 총장이 되면은 네. 자기 관할 부대를 쫙 돌아보는 겁니다. 네. 우리도 육군 총장이 되면 쭉 방문하죠. 그런 일환으로 온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하와이 쭉 거쳐서 한국까지 온 건데 네. 지금 사드 문제가 있으니까 연합뉴스에서 사드 때문에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까 이걸 확 몰린 거죠. 네. 다만 이번에 하나 주목할 거는 중국을 방문하는데 육군 총장이 가서 사드 중국 가게 되면 사드를 얘기하지 않겠냐 그래서 취재를 해보니까 그거는 사드 문제는 양국 간의 군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니까 외교 라인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아마 저쪽에 가서 군 관계자를 만나면서 사드 얘기는 안 할 거다라는 게 우리 미군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이제 사드를 담당하는 별 3짜리 해군 제독도 방문을 했고 이번에 육군 참모총장으로 오는데 오비 일학이다. 라는 좀 설명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국가 안보 문제를 다루려면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게 군이 신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군납 비리가 또 생겼습니다. 그것도 다른 게 아닌 확성기 문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런 군납 비리가 나타나면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건물, 바로 저 건물 안에 둥지를 튼 그 회사가 업체로 선정이 됐지만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국방부가 이제 이른바 대북 확성기 시스템에 대한 이제 입찰 공고를 냈고요. 거기에 응찰한 4개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사실은 그 확성기에 대한 그런 생산 기술이나 시설이 없었고 방송용 음향 장비만 생산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다른 탈락한 3회사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좀 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A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돼서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요. 네. 실제로 A사가 선정이 됐는데 문제가 좀 있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방부가 애초에 원했던 것은 10km가 떨어진 곳에서 소리를 들었을 때 받아 적을 수 있을 정도의 또렷한 가청 성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10km가 아니라 현저히 짧은 3km 거리에서만 들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거는 매우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군에서 고정식 확성기를 11개, 그다음에 이동식 확성기를 5, 6개 정도 이제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가동하는 장비들은 과거에 2004년 이전에 개발된 장비들이기 때문에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간에는 10km 정도 가정거리가 되고 야간은 20km 정도 이제 조달이 되기 때문에 현재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금년 11월 30일까지 고정식은 24개, 이동식은 16개 정도 더 이렇게 설비를 이렇게 주문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이제 현재 주문했는데 현재 업체들이 기술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개발했던 회사가 도산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서 멀리 가는 확성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멀리 가는 확성기 기술은 대한민국이 제일 좋다? 그건 왜 그렇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확성기 방송을 과거에 했기 때문이고 지금 전 세계에 그렇게 어떻게 대립하는 나라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확성기 중에서 큰 확성기 생각하시면은 연대하고 고대하고 연고전 할 때 보면 쾅쾅 트는 거하고 프로야구장 가면 꽝꽝 트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게 우리 대북 방송용 확성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2000년대에 대북 방송을 하기 위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국내 업체가 저걸 만들어냈습니다. 2004년도에 저걸 만들어서 AS-76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우리 군에서 10세트를 샀는데 그때가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때 장성급 회담을 열면서 저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자라는 거를 그때 이종석 통일부 장관 지시에 의해서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업체가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확성기를 만들었다가 10개만 납품하고 더 이상 추가 주문이 없으니까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리고 나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12년이 지나니까 수요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작년에 이제 목함지뢰 사건 이후에 다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업체들이 나와서 이걸 만들어낼 재주는 없고 해갖고 이제 해외에 알아보니까 결국 영국 업체 거를 갖고 와서 지금 저 A사가 납품을 한 거거든요. 해보니까 과거 우리 기술보다 못하는 3km밖에 안 나간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게 뭔가 하면은 왜 우리 기술을 왜 죽여버렸냐는 문제가 나오고 또 이걸 하는 과정에서 지금 리베이트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한 달 전쯤에 알아갖고 쓸까 말까 하다가 그냥 뒀던 건데 그렇게 파장이 안 클 줄 알았는데 터져 나와서 그런데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정치적 결장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확성기를 갖고 있는 우리 기술을 망하게 했고 그 다음에 뒤늦게 도입하다 보니까 시간은 급해가지고 대통령 지시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영국에 있는 업체 걸 갖고 와서 국내
그 회사가 됐는데 다른 회사가 안 되니까 이제 투서가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제 뭐 리베이트가 있다 없다 그래갖고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우리 걸 자자려놓고 죽여놓고 외국에서 쳤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저희가 계속 좀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A사는 이렇게 그 10km까지 멀리 보내는 거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 그럼 B, C, D 회사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도산한 업체가 최고의 업체이기 때문에 네. 지금 봐서는 이제 군에서 요러한 성능 ROC를 요구하는데 다 채우지 못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 회사들도 지금 뭐 경기장에서 확성이 쾅쾅 트는 거는 뭐 스포츠 경기장 정도밖에 없는데 너무 크면 또 주민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10km씩 나가는 걸 만들 이유도 없고 했는데 다 ROC는 부족한데 한 회사가 되니까 아마 투서가 들어간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북 확성기 총 40세트를 도입하는데 네. 가격이 180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성능이 좋고 이제 갑작스럽게 만들다 보면은 예산 규모가 좀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40대에 180억 원은 너무 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중간에 가격이 부풀려졌거나 또는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있던 거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계속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6대랑 24대를 더하면 40대인데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단 말이죠. 180억입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나오는 거는 저 가격의 30% 이상의 리베이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네. 검찰에서 조사를 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 돈이 만약 맞다면은 네. 수소에 들어있는 대로 맞다면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죠. 저기 다시 무슨 얘기하면 대통령 지시로 목함지뢰 사건 이후에 갑자기 하라 그러니까 막 서둘러서 저런 건데 우리 군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2004년도에 저희 고정식이든 뭐든 하기 위해서 확성기를 하기 위해서 그 다 라인을 다 깔아야 됩니다. 동축 라인을 깔아놨었는데 그게 10년 이상 안 하다 보니까 그 동축 라인도 다 걷어서 이렇게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하려니까 다 SOC를 새로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투입했고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기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세 군에서 무슨 사고가 생겼는데 잠수정 내 폭발 사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경에 이제 그 수리를 하는 그런 그 잠수함이 잠수함 내에서 이제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이제 그 한 명의 장병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부상자 2명 중에 한 명도 치료 도중에 숨지는 그런 네.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특별한 잠수정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해군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이 잠수정은요, 코스모스급이라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70년대에 생산한 겁니다. 한 6척 정도를 생산해서 한국군이 가진 최초의 잠수정입니다. 참고로 잠수정과 잠수함을 나누는데 한 600톤을 경계로 그보다 작으면 정이라 그러고요. 네. 원래 한자로 작은 배 정, 큰 배 함입니다. 그래서 저건 잠수정인데 70톤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거를 왜 우리가 도입했는가 하면은 70년대에는 위성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위성이 네. 별로 없어서 우리 왜 북한의 6호급 잠수함이나 상호급 잠수함이 우리나라 침투해서 간첩 내려놓지 않습니까? 네. 같은 목적으로 우리도 북한에 침투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건데 저 배는 단독으로 북한까지 항해를 못합니다. 연료가 적어서. 따라서 모선, 즉 뭐 간첩선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특수한 배가 저걸 싣고 가서 적당한 거리에서 풀어주면은 그때부터 자망을 해서 침투하는 배인데 네. 저게 쓰이다가 인공위성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모선이 나오는 거를 다 추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모선이 나오면 필요시 폭격으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모선 사용이 매우 줄였고 우리도 이제 줄여서 이제 코스모스급이 이제 사용이 많이 제한이 돼가지고 있던 배인데 지금 2척이 남아 있어서 올 연말에 퇴역하려고 하는 배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특수작전용이다. 정보사가 운영한다. 이거는 뭔가 좀 북한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느낌이 확 나는데요. 네, 우리도 네. 전선의 그 도대체 위성으로 네.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것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정보사 이제 이전했는데요. 그 부지 모습 보고 계십니다만 저 정보사령부가 운영하던 잠수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위성으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거는 사람을 보내서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그 공작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그 6호급 그 잠수정을 한 90톤짜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70톤짜리 이렇게 잠수정을 이렇게 운영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1996년 장면인데요. 네, 저희 북한의 상업급 잠수함이 저기 강릉으로 들어왔다가 저기에서 똑같이 이제 쟤네들 침투조를 투입시키려다가 좌초가 된 거죠. 네. 그때
근데 지금 저 자막에 조금 잘못 나왔는데 88년도가 아니고 70년도에, 74년도에 도입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 처음에는 비둘기라고 부르다가 네. 한 4년 전부터는 갈매기로 바꿔 부르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진해에서 이제 수리하던 잠수정인데 폭발을 했다. 이거는 뭐 단순 사고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그 아주 특별한 잠수정이기 때문에 뭐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특별한 잠수정일수록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특별한 거는 거기서 침투해 나간 요원들이 작전하는 게 특별한 거지 배는 굉장히 단순하고요. 저 배에는 어뢰를 2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 어뢰가 탑재되지 않았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저게 왜 터졌는가 하면은 네. 현재는 배가 뭐 폭발을 했으니 정확한 원인을 가릴 수 없지만 대충 지금 추정은 배는 잠수하게 되면은 배터리를 돌려서 스크루를 돌려서 자망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배를 지금 다시 저 물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아마 그 이번에 그 배에 타고 있다가 죽고 부상당한 사람들이 배터리 충전을 했던 모양입니다. 충전을 하게 네. 되면 화학 성분을 섞어서 하게 되면 수소가 발생합니다. 수소가 발생하면은 그 안에서 수소가 늘어나도 이게 무색무취해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산소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왜 우리 지난번에 후쿠시마 사고 때 수소가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그게 빵 하면서 견제력 발전소의 경남 연기가 깨졌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약간의 스파크가 있으면 수소는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치를 열 때 터졌다고 하는데 그때 그 스파크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 핸드폰 키고 끼우는 정도의 스파크만 있어도 이게 터집니다. 그래서 아마 해치를 열 때 터졌다고 하니까 그때 터진 수소 폭발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두고 봐야 됩니다만. 일단 뭐 특별한 임무를 맡았던 잠수정. 우리도 이제 뭐 많이 보내서 했겠죠. 그 업무를 했던 그 잠수정에서 폭발 사고가 생겨서 3명이 사망했다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